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이 섬에서 열리는 파티를 위해서 다같이 항구에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섬으로 출발하는 배를 놓친 상황이었죠. 게다가 섬에는 먼저 가 있는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사이먼. 결국 그는 근처에 있던 배의 어부를 포섭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고기잡이 배이긴 하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에선 일단 뭐라도 잡아 탈 수밖에 없죠. 돈은 달라는 대로 전부 다 주겠다고 말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사이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면 그들의 목적지는 델 무에르테 섬, 스페인어로 죽음의 섬이라고 불리는 금기의 장소였기 때문이죠. 결국 $1000라는 거금을 제시하고 나서야 이들은 섬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떠나려고 준비 중인 사이에 해양 경찰이 찾아오지만 배 선장인 커크는 무시하고 바로 출발해버립니다. 아무래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 다른 의미로 끔찍한 것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밤이 되어서야 섬에 도착한 이들은 시끌벅적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을 섬이 너무도 조용하자 자신의 친구들을 찾기 위해 흩어지게 되고 좀비들과 맞닥뜨리면서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가끔 살다 보면 그런 영화가 종종 있어요. 별 생각 없이 선택했는데 완전 별로다를 넘어서 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은 영화들이요. 그리고 게임 원작 영화는 망한다는 징크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망한 걸 넘어서 졸작계의 전설이 된 영화가 있습니다. 우베볼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영화, 하우스 오브 데드 같은 영화들이 그렇죠. 솔직히 막막합니다. 이 영화는 까일 요소가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곰돌이 푸 피와 꿀 수준의 영화가 다시 보니 선녀로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일단 이 영화의 줄거리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여기에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은 잘만 이용한다면 좀비와 인간의 쫓고 쫓기는 스릴을 연출할 수 있는 장소이지만 안타깝게도 감독이 우베볼이네요. 게임 원작에 대한 스토리 각색까지는 기대도 안 했고 스토리의 주요 진행이 파티장, 숲속, 저택으로 조금씩 바뀌면서 마치 게임의 스테이지를 진행해 나가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대체 중간에 게임 장면은 왜 넣어놓은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별 과제로 발표용 PPT를 만들어 오라고 해놨더니 무지개 배경에 뜬금없이 보노보노를 집어넣고는 갈라파고스 거북이의 생태계에 대한 양자 물리학적 접근, 일단 헛소리나 하고 있어요. 긴장감을 안겨줘야 할 숲속 추격전 장면의 경우 다큐멘터리에서 세렝게티의 치타가 가지를 쫓는 걸 보는 것이 차라리 훨씬 더 재밌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심지어 좀비가 되면 갑자기 기혈이 뚫리기라도 하는 건지 좀비들이 경공술의 고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쯤 되면 경이로울 정도네요. 이건 심연도 이건 좀 하면서 손사래를 칠 것 같아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편집 자체가 너무 난잡해서 영화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져요. 좀비가 나타나서 사람을 덮치는 장면을 보여주거나 혹은 덮치기 전 좀비의 비주얼을 보여주면서 넘어가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닌 애매함 위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진정한 활용 정점은 이게 아니었어요. 여태껏 좀비들에게 쫓겨다니던 우리의 주인공 일행은 무기를 손에 얻자마자 갑자기 좀비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총을 만져보는 건 처음인 것처럼 행동하던 일행들이 갑자기 프로페셔널이라도 된 것 마냥 총을 쏴요. 게다가 뜬금없이 등장하는 아크샷은 관객의 어의를 무자비하게 파괴해버립니다. 게다가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건 또 아니에요. 기관 단총을 한 손으로 쏘는 건 영화니까 재미를 위한 영화적 허용으로 넘긴다고 치더라도 갑자기 매트릭스의 패러디가 나오는 건 이 영화가 공포 영화였는지 아니면 코미디였는지 헷갈리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패러디 영화의 대표격인 무서운 영화의 경우 그건 대놓고 웃기기라도 하잖아요. 이 영화는 시종일관 진지하게 이런 장면을 연출하니 다른 의미로 무서울 지경입니다. 이 정도면 사탄도 두려움에 떨면서 양손에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찾게 만드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어쩌면 영화를 여기까지 본 사람들은 사실 다들 알게 모르게 매트릭스에 잠식당한 걸지도 모릅니다. 영화를 꺼버린다는 선택지에 빨간 약을 고르지 않고 참고 끝까지 본다는 파란 약을 선택해버린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네요. 심지어 다리가 절단됐는데도 피가 나오기는커녕 그마저도 허접한 CG로 땜빵해버리는 감독의 패기에 저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또 다른 경지를 느꼈습니다. 대체 감독이 어떤 생각으로 영화를 이렇게 연출했는지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작두 위에서 무아지경으로 슬릭백을 추는 무당이 국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친구의 죽음 앞에서 갑자기 각성하는 RPG의 용사 같은 연출은 이걸 왜 넣어? 아니 그냥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이해하는 것보다 깨달음을 얻고 열반의 경지에 오르는 게 제 인생에서 훨씬 더 빠르고 현실적일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영화는 전 세계 관객들의 어를 빼놓으라는 일루미나티의 사주를 받은 건 아닐까 하는 음모론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저를 노려보는 곳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저예산이고 허접하게 만든 영화라고 할지라도 영화가 관객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은 항상 분명합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감독이 관객에게 하고 싶은 말을 영화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영화는 제작사가 원작 게임의 개발사였던 세가의 경쟁사가 아닐지 혹은 제작진 중에 산업 스파이가 있던 건 아닌가 싶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황천의 좀비 껍데기 스프 같은 영화를 세상에 선보일 수 없다고 믿고 싶어요. 이 영화를 본 게 무려 2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떤 영화도 이겨낼 수 없는 망작임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